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어제 술을 조금 마시고 네, 영상 촬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사람의 명을 봐주는데 너무 또 나약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나약하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고요. 그런 이치죠. 의사분들이 이제 환자를 보실 때 감정이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술이나 진료가 끝난 이후에는 분명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강의를 하고 그럴 때에는 어떤 감정이 이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주를 봐드릴 때에도 감정이 이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제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려하실 만한 일들은 전혀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 감사한 마음 크게 받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요, 임목, 그리고 사화, 그리고 신금, 마지막으로 해수. 이 녀석들의 이중성입니다. 네, 감 잡으신 분도 계실 거세요. 이중성이 있겠다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제대로 생각하신 거 맞으세요. 이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각 계절의 앞글자입니다. 계절의 앞글자. 그래서 임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앞글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앞글자를 저희가 이제 흔히 줄여서 생지라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장생지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지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생지 이런 식으로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친구들의 지장간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각 계절의 앞글자는 전부 다 무토가 있죠. 네, 전부 다 무토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가 있고요. 얘는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보시면은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타나요. 자, 이 친구는 불이잖아요. 불인데 안에는 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병화가 나타나요. 얘는 금인데 안에 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금이 나타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물이지만 나무가 있고, 그리고 다시 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원국을 대입을 했을 때, 제가 어젠가 사주 봐드린 분 중에서 이제 지지가 이제 이렇게 되신 분이 계셨어요. 지지가. 그럼 이제 얼핏 보시면은, 이거 좀 색깔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얼핏 보시면은 얘가 화잖아요. 그러니까 화기가 좀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궁, 연주하고 월주를 보게 되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이거 뭐야? 화가 토를 생하고 있네? 그냥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장간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여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화 안에는 금이 있어요. 그리고 신금도 안에 금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겉으로 보였을 때는 이게 불로 보이지만 사실은 금이에요. 그래서 금융권이나 의료 쪽에 종사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저 금융권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어지니까 금생수로 이어지죠. 그럼 이제 금융권은 금융권인데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네, 어떤 연구직이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로 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물론 이제 실존하시는 분의 사주기 때문에 첨가는 뭐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겉으로 드러난 목화 금수만으로는 이 기운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생지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이제 운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운으로. 뭐 예를 들어서 17세 대운이다.
17세 대운이면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 그 어떤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운에서 요 글자들 중에 하나가 오게 되면은 중간에 경로의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목으로 가다가 화로 돌아갔다가 다시 목으로 돌아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공적으로 어떤 기운이 더 좋고 또 공적으로는 어떤 기운이 좀 다소 아쉽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시를 하나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는 화기운이 대단히 좋다. 이제 재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그 사람이 금은 대단히 안 좋더라. 이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쭉 가다가 이 운에서 이 사화대운에서 중간에 잠깐 일이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강한 사주라면은 내가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경로에 이탈이 생겨요. 갑자기 다른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자녀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자녀분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뭐 10세 대운이나 20세 대운에서 요런 앞글자들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유심히 관찰해 주셔야 돼요. 요 앞글자들이 대운에서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중간에 잠시 경로의 변경이 생겨요. 경로의 변경이요. 자, 그런데 그 변경은 좋은 변경일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변경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직업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화가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엄마 나 의사 할래 했다가 갑자기 엄마 나 운동할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그 다음 대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보시면은 너 그냥 금 따라가, 너 그냥 화 따라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생지라는 녀석들은 뭔가를 시작시키는 기운이고 대단히 강한 기운인데다가 중간에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의 변경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작용력을 실제로 보게 되면요, 물론 다 저마다 작용력이 있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임목하고 해수는 조금 임목하고 신금은 조금 덜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저도 살펴봤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목은 이게 화로 가도 어차피 목생화하는 같은 양기운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이제 신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금수가 전부 다 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생수 하는 음기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경우는 뭐 경로의 변경이 일어난다, 뭐 중간에 잠깐 딴 데 들렀다가 간다, 이제 이런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화 같은 경우는 양과 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도 음과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그 작용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